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신장 건강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아침에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많이 일거나 저녁이면 다리가 무겁게 붓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피로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장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 역시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작은 신호를 놓쳐서 큰 고생을 하시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도 않고 문제가 생겨도 쉽게 드러내지 않죠. 그래서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신장을 지킬 수 있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1. 조용히 다가오는 신호.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신장이라는 장기가 가진 가장 무서운 특징은 바로 침묵입니다. 다른 장기들과 달리 신장은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도 별다른 증상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이런 신장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장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개의 신장이 있고 각각 약 100만 개의 작은 필터 역할을 하는 네프론이라는 단위가 들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네프론 중 절반 이상이 손상되어도 나머지가 그 역할을 대신 해낸다는 점입니다. 마치 회사에서 직원 절반이 그만둬도 남은 직원들이 야근을 해가며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신장의 이상을 눈치챌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신호 중 하나가 바로 거품료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거품이 많고 오래 지속된다면 단백질이 새어 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신호는 부종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 주변이나 발목, 정강이 부분이 붓는다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신 분 중에 김혜수님이라는 6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오르고 텃밭을 가꾸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두덩이가 부어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전날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부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소변을 볼 때마다 거품이 많이 생긴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세제를 푼 물처럼 하얀 거품이 변기 위에 떠 있었죠. 그분은 이런 증상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말해봐도 나이 들면 다 그래라는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딸이 걱정되어 병원 검사를 권하자 마지못해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고 소변 검사에서도 단백질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의사는 신장 기능이 정상의 60% 정도만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별다른 아픔도 없었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도 없었는데 이미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니요. 하지만 다행히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의 지도 하에 식단을 조절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시작하셨어요. 염분 섭취를 줄이고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을 유지하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재검사에서 더 이상의 기능 저하는 없었고 부종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신호라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일주일 이상 거품료가 반복되거나 발목 붓기가 지속된다면 바로 검진을 예약하세요.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소변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여러분의 신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일 수 있거든요. 챕터 2. 음식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신장만큼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장기도 드뭅니다. 신장은 우리가 먹고 마신 모든 것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문제는 이 필터가 한번 손상되면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필터처럼 갈아 끼울 수도 없고 세척해서 깨끗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신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바로 과도한 염분입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그 염분을 희석하기 위해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고 결국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높아진 혈압은 신장의 작은 혈관들에 무리를 주어 점진적으로 손상을 일으키죠. 두 번째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노폐물인 요소나 크레아티닌을 처리하는 것도 신장의 몫이거든요. 적절한 양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으면 신장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상태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식습관의 문제를 몸소 경험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박도윤님이라는 63세 버스 기사분이셨는데 그분은 30년 넘게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었어요. 특히 야간 운행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 불규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2시에 운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허기가 져서 뜨끈한 국물 음식을 찾게 되곤 했죠. 그분이 가장 즐겨 드시던 음식은 라면이었습니다. 간편하고 빨리 끓일 수 있어서 야간 근무 후 식사로는 안성맞춤이었거든요. 거기에 김치나 단무지 같은 짭짤한 반찬을 곁들이면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다고 하세요. 또한 근무 중에는 컵라면이나 김밥, 삼각김밥 같은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식습관이 몇 년간 지속되면서 그분의 몸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부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눈 밑과 뺨 부분이 확연히 부어 있어서 가족들도 걱정할 정도였죠. 더 심각한 문제는 혈압이 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수축기 혈압이 160대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했어요. 평소 건강에 자신 있던 그분으로서는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의사는 식습관 개선과 함께 혈압약 복용을 권했지만 그분은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가장 먼저 시도한 변화는 야식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면 대신 미역국이나 북어국 같은 담백한 국물 요리로 바꾸고 국물도 절반만 드시기 시작했어요. 김치나 젓갈 같은 짠 반찬 대신 오이나 물을 직접 절여서 염분을 조절한 채소 반찬을 드셨습니다. 근무 중 간식도 컵라면 대신 삶은 계란이나 견과류로 바꾸셨죠? 처음 한 달은 입맛이 심심해서 힘들었다고 하세요. 특히 야간 근무 후 피로할 때는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 더욱 당겼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의 응원과 함께 꾸준히 실천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2개월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가장 먼저 아침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수를 하면서도 부어있는 얼굴이 신경 쓰였는데 이제는 한결 개운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혈압도 점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140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130대 중반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놀라워하신 점은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야간 근무 후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피로했는데 이제는 회복이 훨씬 빨라졌다고 하세요. 소변량도 늘어났고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장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식습관 관리라는 점입니다. 이미 손상된 신장 기능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선 국물 음식을 드실 때는 국물을 절반만 드시고 나머지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반찬도 가능한 한저염 제품을 선택하거나 직접 만드실 때 소금 사용량을 줄여보세요.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 팁을 드리자면 주 1회 체중과 혈압을 같은 시간에 재어서 기록해 보세요.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는 부종의 신호일 수 있고 혈압 변화는 신장 건강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간단한 모니터링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더 빨리 알아챌 수 있을 거예요. 챕터 3.
작은 습관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오늘은 올리브 오일과 브로콜리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올리브 오일이 신장 건강에 왜 좋은지 알아봅시다.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기면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만성 염증은 신장 기능을 서서히 떨어뜨리는 주범이죠. 올리브 오일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이 그리고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몸 안의 소방관처럼 염증이라는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한 올리브 오일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깨끗해야 신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류가 나빠지고 결국 신장에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신장을 보호합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해로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마치 쇠가 녹쓰는 것처럼 우리 몸의 세포를 산화시켜 노화를 촉진하는데 신장의 네프론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브로콜리가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을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간과 신장이 협력해서 독소를 제거하는데 브로콜리의 성분들이 이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오승미님이라는 70세 은퇴 교사분이셨는데 그분은 4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며 성실하게 살아오셨어요. 퇴직 후에는 독서와 산책을 즐기며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계셨는데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온 것을 계기로 식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평소 식습관은 나름대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밥을 적게 먹고 나물 반찬을 많이 드셨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과 소금을 많이 사용하셨고 드레싱으로는 주로 마요네즈나 시판 소스를 쓰고 계셨어요. 또한 채소는 주로 익혀서 드시는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건강 프로그램을 보시던 중 올리브 오일과 브로콜리의 효능에 대해 알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번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샐러드 드레싱이었어요. 마요네즈 대신 올리브 오일에 레몬즙을 약간 넣어서 드레싱을 만들어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심심해서 아쉬웠다고 하세요. 하지만 며칠 먹다 보니 채소 본연의 맛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브로콜리도 식단에 추가하셨는데 처음에는 삶아서 드셨지만 나중에는 살짝 쪄서 아삭한 식감을 살려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느낀 것은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증상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밤에 잠들기 전까지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불편했는데 이제는 소화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한 달 후 더욱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평소 혈압이 150에서 160 사이를 오르내렸는데 이제는 140 초반대로 떨어진 거예요. 물론 완전히 정상 범위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개선 효과를 보인 것이죠. 그분은 이런 변화의 용기를 얻어 더욱 적극적으로 식단 관리에 임하셨어요. 3개월이 지나자 가족들도 그분의 변화를 알아볼 정도가 되었습니다. 얼굴빛이 한결 맑아졌고 걸음걸이도 더 가벼워 보였어요. 무엇보다 예전보다 활력이 넘쳐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습니다. 혈압도 130대 중반까지 내려가서 의사도 놀라워했다고 하세요. 그분이 특히 강조하시는 것은 음식을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고 아쉬웠지만 몇 주 지나니 오히려 예전 음식들이 너무 짜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미각이 생각보다 빨리 적응한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신 거죠. 이제 올리브 오일과 브로콜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올리브 오일은 열에 약한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 샐러드에 뿌리거나 빵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요리에 사용하실 때는 강한 불보다는 중불 이하에서 사용하세요.
브로콜리의 경우는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설포라판이라는 유익한 성분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브로콜리를 잘게 썬 다음 5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그 다음 2분 정도만 살짝 쪄서 드시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소화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별한 비법이나 값비싼 건강식품이 아니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일상의 음식을 선택하고 조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챕터 4. 마늘의 진짜 힘. 한국 사람에게 마늘은 빠질 수 없는 식재료입니다. 어떤 음식을 만들든 마늘이 들어가지 않으면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렇게 자주 먹는 마늘이 신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마늘의 건강 효과는 주로 알리신이라는 성분에서 나옵니다. 이 알리신은 마늘의 매운맛과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내는 물질이기도 해요. 신장 건강 측면에서 알리신이 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좋아지게 하죠. 또한 알리신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생기는 활성산소가 신장의 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은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마늘이 혈당을 안정시켜주면서 간접적으로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알리신은 열에 매우 약하다는 점이에요. 마늘을 볶거나 끓이면 대부분의 알리신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마늘종볶음, 마늘구이, 삼겹살과 함께 구운 마늘 등은 아쉽게도 알리신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마늘을 다져서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마늘은 너무 매워서 부담스럽죠? 여기에 한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마늘을 다진 후 5분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두는 것이에요. 이 시간 동안 마늘 안의 효소들이 작용해서 알리신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마늘 활용법을 실천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민호님이라는 66세 조경사 분이셨는데 그분은 평생 몸을 쓰는 일을 하시며 건강하게 살아오셨어요. 조경일은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자연과 함께 하는 일이라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혈당 수치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아직 약을 먹어야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경계선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조언했어요. 그분은 평소 마늘을 좋아하셨어요. 특히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마늘을 함께 구워 먹는 것을 즐기셨고 마늘종볶음이나 마늘종무침 같은 요리도 자주 드셨죠? 그런데 어떤 건강 정보를 보시다가 생마늘의 효능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생마늘이 몸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너무 맵고 자극적이어서 위에 부담이 될까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식단에 생마늘을 포함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처음 시도한 방법은 오이에 다진 마늘을 올려 먹는 것이었어요. 오이의 시원한 맛이 마늘의 매운맛을 어느 정도 중화시켜 주어서 먹기 괜찮았다고 하세요. 그리고 마늘을 다진 후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올리브 오일과 함께 버무려서 드셨습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생마늘 특유의 강한 맛과 냄새 때문에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점차 양을 늘려가면서 적응해 나가셨습니다. 두부에 다진 마늘과 간장을 살짝 뿌려 먹기도 하고 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과 다진 마늘을 사용하기도 하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소화가 좋아졌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소화가 훨씬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평소 오후가 되면 피로감을 많이 느꼈는데 그런 증상도 줄어들었어요. 2달 후에는 더욱 뚜렷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혈압을 집에서 재어보니 평소 140대 초반이던 것이 130대 후반으로 떨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큰 변화는 아니지만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전체적으로 가벼워진 느낌이었다고 하세요. 3개월 후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혈압이 135에서 78로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고 혈당도 105에서 95로 개선되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졌고 의사도 생활 습관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놀라워하신 점은 이런 변화가 특별한 노력 없이도 나타났다는 것이었어요. 마늘을 생으로 먹는 것에 적응하는 것 외에는 다른 큰 변화를 주지 않았는데도 이런 효과를 본 것이죠. 물론 조경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많았던 것도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은 생마늘 섭취가 완전히 습관이 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매웠던 맛도 이제는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진다고 하세요. 가족들도 그분의 변화를 보고 함께 생마늘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늘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마늘을 다질 때는 가능한 한 잘게 다져주세요. 세포벽이 많이 부서질수록 알리신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다진 후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 시간이 알리신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마늘이 부담스럽다면 오이나 두부에 곁들여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마늘의 자극적인 맛을 줄일 수 있고 2가지 식재료의 건강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요. 챕터 5. 습관과 검진이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신장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지만 음식만으로는 완벽한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다면 그 효과가 상쇄되어 버리거든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신장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들을 점검해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과도한 염분 섭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염분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어요. 두 번째는 진통제의 남용입니다. 두통이나 관절염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건강을 위해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많은 단백질은 오히려 신장에 무리를 줍니다. 네 번째는 흡연과 음주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알코올은 탈수를 일으켜 신장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요. 마지막으로는 수분 부족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들의 위험성을 몸으로 경험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연아님이라는 61세 제과점 보조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빵을 만드는 일을 하시며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제과 일은 오래 서 있어야 하고 무거운 재료들을 나르는 일이 많아서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자주 생겼어요. 그분의 가장 큰 문제는 진통제에 대한 의존이었습니다. 진통제 중에는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장기간 복용하면서 신장의 혈관이 손상을 받은 것이었어요. 여기에 만성적인 수분 부족까지 겹치면서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죠. 다행히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진통제 복용을 중단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식단 관리를 통해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분은 이때부터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은 진통제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근육통이 심해서 힘들었지만 의사와 상담해서 신장의 부담이 적은 다른 통증 관리 방법을 찾았습니다. 온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마사지 등을 통해 통증을 줄이려 노력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도록 목표를 정했어요. 작업 중에도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도록 습관을 바꿨습니다. 커피와 탄산음료는 가능한 한 줄이고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무카페인 차를 드셨어요. 식단도 크게 개선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먹던 자극적인 음식 대신 담백한 국물 요리나 나물 반찬 위주로 바꾸셨어요.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는 것도 시작했습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 김치도 조금만 드시고 대신 생채소를 많이 드셨어요.
이런 변화를 실천한 지 한 달 후부터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변량이 늘어났어요. 하루에 78번 정도로 돌아왔고 소변 색깔도 맑아졌습니다. 발목 붓기도 점차 줄어들어서 저녁에 신발을 벗을 때 조이는 느낌이 없어졌어요.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더욱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당히 개선되었고 소변 검사에서도 단백질과 혈구 수치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이었어요. 신장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염식을 실천하세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통제 복용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시고 장기간 복용해야 한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단백질 섭취량도 조절하셔야 합니다. 체중 1kg당 1g 정도가 적당해요. 금연과 절주는 기본입니다. 담배와 술은 신장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하루 68잔의 물을 마시되 아침 기상 후, 식사 후, 취침 전으로 나누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6개월마다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아서 신장 기능을 확인하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신장 건강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거품료나 다리 붓기 같은 작은 신호부터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마늘 같은 우리 주변의 친숙한 음식들, 그리고 일상의 작은 습관 변화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거품료, 빠지지 않는 부종,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 같은 증상들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런 신호들은 여러분의 신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일 수 있거든요. 음식 선택도 어렵지 않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하루 한두 스푼 생으로 드시고 브로콜리는 잘게 썰어서 5분 두었다가 2분만 쪄 드세요. 마늘도 다진 후 5분 기다렸다가 생으로 드시면 알리신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아서 내 신장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더 가볍고 편안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